자식에게 한 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못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자식은 폭력이라고 기억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저지른 그 치명적인 실수들. 오늘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명절에 자식이 집에 와도 두어 시간 만에 급하게 떠나갑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몇 마디 만에 끊어버립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의무감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희생했는데 이게 무슨 보답이냐고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자식이 당신 곁을 떠나려고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요. 최근 한 상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이유가 어린 시절 들었던 말 때문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말을 한 부모들은 대부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자식은 평생의 상처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60대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난 평생 자식 잘 되라고만 살았다고요. 남편 월급 적어도 아이 학원비는 꼬박꼬박 됐다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만 봤다고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어머니를 피합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사랑을 줬다고 하는데 아들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말을 한 부모는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 잘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현실을 알려주려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칼이 되어 박힙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신도 혹시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자식이 당신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십시오.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이 찾던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호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박영호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준혁이와 둘째 민석이입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다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자식들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셈입니다. 그런데 박영호 씨는 요즘 외롭습니다. 아들들이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둘째 민석이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듭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박영호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 모두 자식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본인은 헌 옷을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친구들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아껴가며 자식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박영호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산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은혜를 모른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 난 우리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맨날 듣던 말이 있어. 너는 왜 형만 못하니?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형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너는 왜 맨날 말을 해야 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도 민석이에게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석아, 너는 왜 형만 못하니?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형 좀 본받아라. 그때는 그냥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1등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께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형은 작년에 1등하고 2등도 했는데 너는 겨우 1등 하나 했구나. 그 순간 민석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상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민석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말이 민석이에겐 부정이었습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민석이에겐 저주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영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엔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시간을 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다. 너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를 형이랑 많이 비교했었지.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 아버지 눈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박영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잘 되라고 그런 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너는 형과 비교할 필요 없는 소중한 아들이야. 있는 그대로의 너가 아버지에겐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제 민석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민석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50평생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박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랑한다고 한 말이 상처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특히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부모가 인정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부정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비교하면 나는 열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형성된 자아상은 평생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울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나침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을 때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건부 사랑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겠다. 너가 저렇게 되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끊임없이 조건을 충족시키려 애쓰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너는 왜 형만 못하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는 부족해. 너는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 너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평생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뼈속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아이는 좌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식도 비교합니다. 부정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식도 부정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기 자식에게도 조건부 사랑을 줍니다. 이렇게 상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선한 면을 먼저 보라고요. 우리 선조들도 말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좋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는 천냥의 빚을 만듭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요. 자식에게 한 상처 주는 말이 바로 그런 빚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빚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형만 못하니? 옆집 애는 1등인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부정적 예측을 하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거지 된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꿈을 꾸니? 이런 말은 아이의 미래를 저주합니다.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꿈을 꺾는 말입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 음악해서 뭐하니? 현실을 봐라. 이런 말은 아이의 열정을 죽입니다. 내 꿈은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넷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어하니?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자식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다섯째,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 평화로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말은 아이의 영혼을 죽입니다. 너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을 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랑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너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랑한다. 너가 나와 다르더라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아이는 단단하게 자랍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이렇게 하기 어려울까요? 왜 자꾸 비교하고 부정하고 조건을 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부정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사랑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조건적 사랑을 자식에게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처럼 용기를 내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대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한 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쌓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자식을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형과 비교했던 말들이 있었다. 그 말이 상처가 됐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은 사과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됩니다. 진심으로요.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먹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말을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대로 좋은 점이 많다. 가진 재능이 참 특별하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부정하는 말 대신 믿어주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한다. 그 판단을 믿는다. 하는 일을 응원한다. 조언하는 말 대신 질문하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작은 말의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것입니다. 평생 해온 말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자식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원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면 좋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요.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고요. 자식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직업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아니더라도요.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자식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와 다르더라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생명의 열망으로 태어난 존재라고요.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 왔지만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생각까지 줄 수는 없다고요. 이 말을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자식이 되어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연락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명절에 얼굴 보여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로를 가깝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면 좋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하면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면 좋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이 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잘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요. 자존감이 높다고요. 이미 어른이 된 자식에게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취미를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면 좋습니다. 자식의 취미에 대해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사랑을 전합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심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식에게 연락하면 좋습니다.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는지,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건강 챙기라는 것, 이런 작은 메시지가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매일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듯이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1000걸음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기쁜 결과가 찾아옵니다. 9번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치면 됩니다. 자기 용서가 있어야 자식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야 자식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10번째,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자식의 마음도 언젠가 열립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요. 관계 회복의 과정이 힘들더라도 이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식과 진정한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웃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 회복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